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일하지 않는 2030 세대에 대한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이걸 다룬 책을 한권 좀 소개하면서 제 생각이나 책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다루는 게 이제 니트족이죠. 교육에도 속해 있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은 그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했던 나라가 있는데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일본의 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하류지향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책 홍보 아니고 한국에서도 출간된 지 10년이나 된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시기가 8년 전 정도였는데 되게 놀랍게도 최근에 제가 만나뵌 한 여자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께서 이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의 핵심 주제는 이제 청년들이 상향을 해서 노력해서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류, 아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니트족 청년들이 오히려 계층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좋은 계층에서 더 하류지향적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 학자분도 굉장히 단순히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의 후반부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제가 일단은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참고로 책은 이런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청년들 독해력 관련 이야기를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고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이거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학교폭력 일이 있어서 관련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청년들, 이제 학생들이 문장에 대한 구성 능력이나 독해력 등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감소 중인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알게 되냐면, 학교폭력 사건을 하게 되면은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그 피해 관련 학생 및 가해 관련 학생이 스스로 진술서 형식으로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이나 글씨체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글 쓰는 능력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글 쓰는 거 보게 되면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이쪽에는 조금 능력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 제도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들보다만 앞서면은 상위권이니까 그 전반적으로 능력이 감소하는 거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사실 일선 교사분들이나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지금 이 학력 저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류지향 책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떤 것으로 진단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은 교육을 소비 관점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돈을 쓰면은 바로 즉시 물품을 얻거나 뭔가 효용을 딱 얻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소비자로서의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니까 교육에도 이게 가치가 있나? 유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서 무엇이든 교육을 받으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시장 원리로 효율성만 따지게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배움의 과정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이 책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상당히 공감을 했고, 즉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소비처럼 교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참거나 쌓아나가야 하는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일하지 않는 청년들, 그러니까 노동을 왜 안 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은 대부분 빈부격차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소비의 관점으로 또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노동 또한 소비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이신 분들, 저도 당연히 근로자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아마 자기 월급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내가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가 등가 교환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등가 교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등가 교환, 소비의 개념으로 노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동의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평가라던가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인정이나 임금의 상승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버티지 못한다는 게 현재 니트족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공부에 대해서도 게을리하는 부분이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벌어진다라는 지적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좀 얻어가는 거, 와닿았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점점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를 하는 주체로 사고를 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나 여러 가지 그 다른 대중매체 등이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이 부분을 주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고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노동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업무 능력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즉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아닌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가치를 소비의 주체로서만 판단을 하니까 못 버틴다라는 거였어요. 소비만 한다고 해서 사회에 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노는데 너한테 해를 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가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겠죠. 부양에 따른 부담 이런 부분들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저희 나이대가 이제 노인이 되면 우리를 부양해줄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있어요. 그리고 2030 세대가 사실 교육받을 권리라던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보장이 돼 있지만 현재 이 직업의 질이나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전체적인 세대의 분위기가 이 하류지향의 세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냐면은 그 시대를 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류지향이라는 이 책에서 얘기한 부분도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20대 30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하류지향의 시대에 이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어쩌면 지배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옆에 사람이나 우리 세대가 보통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나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그 시절을 지배한 가치관이 있기 마련인데 근데 새롭더라도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새롭더라도 항상 옳은 거는 아니다. 과거 몇 년 전에 그 욜로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욜로의 세대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고 지배당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30대 40대가 됐고 그때 욜로라는 게 엄청 큰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지금에서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 흐름과는 같은 방향은 아니었지만 소신을 가지고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지만 그 흐름과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축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영상을 올리면 가끔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세요.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물론 저도 새로운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저는 추구해요. 새로운 사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되게 사람들은 항상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절약이라든지 자산을 축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오던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사실 책 독서를 할 때 고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전은 사람들의 생각 변화나 어떤 유행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흐름이나 인간의 전반적인 걸 통찰하는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유행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더라도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책들이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유행과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해야지 이게 유행하고 주변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욜로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배하는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요약을 하자면
다수가 어느 한 방향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하류지향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런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다수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무엇보다 소비 주체적으로만 사고를 하기보다는 사실 일을 하고 뭔가 노동을 하고 자산도 축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트족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잘못 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